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저녁에 양평 쪽에 그 전원주택을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문득 제가 가장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민들레 전날에 촬영했던 그 마을에 어, 그 구옥 기와집 이렇게 기억자로 있는 그 기와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좀 막 찍어 바르고 선크림도 좀 바르고 거기를 부랴부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전형적인 그 뒤뜰이 이렇게 창에 햇살이 비치는 정말 굉장히 낮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엄청 이렇게 키가 크고 그런 햇살이 부서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어우러져 들어오는 창을 가진 굉장히 그 석가래가 하얗게 훼손으로 갈라져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2억대라고 해서 그렇게 어, 크지 않는 액수고 그래서 한번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집을 견학을 갔습니다. 가는데 집은 많이 이렇게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집이 너무 예뻤고 뒤뜰도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있고 완전히 좀 약간 높은 살짝 높은 언덕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거기를 구경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밑에 어, 뚝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꼼지락꼼지락 할아버지가 뭐 낯질을 하시고 계시고 할머니가 막 뭐라고 뭐 여기 하라 저기 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낯질을 하시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애기처럼 그냥 뜩뜩뜩 긋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할아버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거기에 그 무슨 나무지? 블루베리 나무 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제 딸기를 심으려면 그 비닐하우스 그 뚝을 잘라야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그 풀이 엉켜가지고 그게 이렇게 돌려서 위로 천막을 쳐야 되는데 거기가 그 뚝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엉뚱한 데 가서 막 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함을 느껴서 제가 어머니 제가 좀만 벼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많이 베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배처럼 세워진 것 같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벼를 이렇게 막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나가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키는 커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 낫질이 막 정말 서로 엉켜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 우슬이라는 그 도깨비 방망이 옷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다 달라붙고 막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이마에서 막 이렇게 막 줄줄줄 흘러서 막 목에 막 이렇게 젖골에 그냥 등짝에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 걸 소나기처럼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가 와서 토시도 갖다 주고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집 정도는 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와서 막 그거 한다고 막 어머니가 저를 막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땀도 나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자세가 일하는 장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 아침에 가서 좀 더 배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물 먹으러 거기 비닐하우스에 갔는데 딸기를 모종을 해가지고 딸기 체험농가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하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농토도 많고 아이고 두 어르신이 그 농사를 너무 많이 지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주말에는 저녁에는 와서 좀 도와주고 그런다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땀이 막 쏟아졌고 눈으로 들어가고 눈에서 막 볼에 떨어지고 완전히 그래서 어머니가 그 호박도 주셨는데 거기가 경매에 그게 났었나 봐요. 근데 저번에 첫 번째는 낙찰이 안 되고 오늘 4억대로 낙찰이 돼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방을 하는 서울에서 두 부부가 그 집을 낙찰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제 알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하지 어,
일단 와서 보고 한번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지인이 따로 있었군요. 진정한 그 공방 작가가 오면 거기에 항아리도 많고 애철구도 많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공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오히려 작가가 그렇게 했어. 정말 다행이다. 역시 제대로 된 인재를 만나는 것 같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고 마음을 포기하고 할머니 땅 좀 내놓으세요. 그리고 땡깡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이제 지금 그린벨트로 여기가 다 묶여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로 되어 있는 게 저 위에 그 집 바로 밑에 이렇게 뭐지 아까 병아리가 막 삐약삐약 하고 있는 그 집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사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도 일이 너무 힘들고 이 벨트가 다 그린벨트가 묶여서 땅값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팔아서 용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신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농가주택으로 해서 창고로 이제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무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보도 빨리빨리 알아야 뭐든지 발품을 팔아야지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또 그 많은 돈도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그거 좀 저렴하게 주시면 생각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또 그 마을이 항상 너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부려봅니다. 늘 마음을 또 비웠다가 또 때로는 또 욕심을 냈다가 좀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고 치는데 선수. 그래서 오늘 값진 땀을 흘리고 예쁜 호박을 어머니가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호박전을 맛있게 또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호박전 한번 부쳐볼까요? 제가 지금 땀 흘리며 이렇게 할머니 도와드렸다가 할머니가 어머니께서 이거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호박을 어떻게 할까? 전을 부칠까? 아니면 호박전 배도 고프다 사실은. 호박 한번 저는 호박전을 부쳐서 먹어봅시다. 배고파요. 와 살이 그냥 술술 들어갑니다. 오늘 오신 분은 서비스로 호박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우와 땀의 대가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연하고 속에 씨도 안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열무도 막 뽑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사양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다 이렇게 열무도 너무너무 열무가 아니라 겨울 김장 무인가 봐요. 정말 잘 됐더라고요. 마음적으로는 어머니가 공짜로 안 주시고 돈을 주고 받는다면 제가 조금 주세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또 그냥 뽑아줄 것 같아서 어머니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왔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호박전은 그냥 부쳐도 맛있는데
이렇게 살짝 붙일 때 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막 쌈 부르다가 빨리빨리 붙이면 금방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소금을 살짝 절궈주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소금을 살짝만 이렇게 간을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호박전을 부쳐도 이게 물러지지 않고 으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1분만 이렇게 하고, 저는 고추하고 또 양념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고추 고추하고 마늘하고, 제가 여기다가 고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고추를 좀 넣어서 부치면 매콤하게 맛있을 거예요. 청양고추예요. 와, 풋고추 향기. 이거는 그냥 골고루 섞이게 하려면 쫑쫑쫑 써는 게 더, 굵게 써는 것도 좋지만 그냥 골고루 섞일 수 있게. 그 아까 어머니 집에서 진짜 봉숭아가 그 집에는 아직도 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줌 더 따왔습니다. 약간만 조금 한 번만 살짝 더 드리려고. 작년인가 언젠가는 욕심 많게 한 번 더 진하게 드린다고 했더니 새카매져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리지 않고 살짝만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아니 잠깐, 소금을 좀 빼고. 다음 마늘 넣고, 전을 부칠 때 마늘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마늘 조금 하고 계란 한 2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우리 민사장이 오늘 쉬는 날이었나 봐요. 저는 민사장 있는 줄 알고 놀러 갔다 왔는데, 아이고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리고 또 전에는 간장이 있어야 되겠죠. 간장은 조금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을 수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약간 어슷썰기로 곱게 하는 게 좋습니다. 파도 있으면 파도 넣고, 간장을 미리서 초간장을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간장은 고춧가루는 그렇게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그다음 식초를 넣고, 좀 짤 경우에
물을 조금 살짝 가미를 해도 됩니다. 너무 짜면 또 맛이 없어요. 육수 같은 거 있으면 좀 하는데 육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따 봐서 약간 우리 만두 먹을 때 그 간장 정도의 양념을 하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추가 이렇게 우러나야지만이 매콤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놓고 이게 많이 절거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살짝 그러면 이게 숨이 죽으면 뚝뚝 끊어지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한 이 정도. 지금 물은 하나도 안 넣어. 물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프라이팬 데우고 살짝 거짓말처럼 제가 부침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간장 넣고 이거는 고추 넣고 반죽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소금을 왕소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살짝 물에다가 살짝 씻어냈습니다. 어차피 물로 저기를 하는 거니까 좀 적겠다. 제가 거의 여기는 밀가루는 조금만 넣고 그냥 거의 호박만 진하게 많이 넣어서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호박이나 야채가 많이 들어간 전을 부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 야채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되직하게, 너무 되직하면 또 안 되지. 적당히 되직하게. 거의 호박전이 완전 호박을 그냥 많이 넣고 감자 채 썰어서 튀긴 것처럼 살짝 거짓말로 반죽을 했습니다. 맛있게 한번 붙여볼까요? 일당을 받아와서 밥을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처럼 정말 가을 햇살에서 얻어온 선물이에요. 이거 맛있겠다. 잠깐만 계란 넣어야지. 계란. 계란을 2개 넣겠습니다. 어휴. 우리 윤 사장은 저녁에 나한테 쉰다고 그래야지. 문자로 해놓고 쉰지야 저간지도 모르고 가게에 오셨다 가신 손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흠받겠습니다. 해당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계단이 좀 높거든요. 어르신들 오시면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왕전을 하나를 먹어야 되겠어. 배고파요. 오늘 라면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요. 도톰하게 해야죠. 밥 볶아 보겠습니다. 호박전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호박전. 오늘 저녁이에요. 엄청 그 밀가루가 조금 들어갔죠. 거의 버물버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못 주죠. 하나, 둘, 자, 돌렸습니다. 기름을 조금 더 넣고, 원래 옛날에 친구들이 부침개 맛은 이렇게 전을 예전에 어머니들은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꼭꼭꼭꼭 우리 어머니 누르셨거든요. 그런데 누르면은 그 공기층이 없어서 정말 오히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결결결 서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누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